토론은 기본적으로 5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약간 좀 이제 지체되더라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동영 대표님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불꽃농장 대표 김동영입니다. 어제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니까 20분 걸려요. 그래서 제안을 여러 가지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제안할 때 여러 가지 많아서 그냥 오늘은 편의상 그냥 읽으니까 9분 30초 걸립니다. 그래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해 왔습니다. 그 형태는 국가나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농업, 농촌의 대다수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의료비 부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치유농업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치유농장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성된 대다수 농장은 곧 마련될 인증 기준이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로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 여건과 농지법 등 법과 제도의 현실을 감안한 사회적 농장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단계적 시행으로 농장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과 제도에서 대다수의 농지는 사회적 농업에서 요구되는 시설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의 협업 과제로 선정하여 사회적 농업 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농장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장을 새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농장주에게는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며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사회적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한 농장주로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선정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유환경 배경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플란 교수의 주의 회복 이론을 거론합니다. 매혹감, 벗어남, 넓이감, 적합성, 이 완비된 농장은 참여자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신적, 신체적 피로에서 회복시켜줍니다. 이러한 농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농장주에게 하나의 이상이며 꿈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변 경관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 농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이민영 박사님은 치유농업 심리학 강의에서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군 홍동 장곡면 지역의 오리농법을 예를 들었습니다. 후르노 다카오 선생이 창안하신 오리농법에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눈에 오리들이 헤엄을 치는 풍경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휴식을 주는지, 이런 풍경이야말로 매혹적인 환경이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 사회적 농장을 조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정착된 모델로 국가 정책에도 부합되며 미래지향적인 농장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촌의 현실에서 보건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케어를 예를 들어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택이나 그룹홈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서로 힘을 모아 돌보는 시스템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사회
힘으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겠다는 목표가 국가정책 추진 방향이라면 이에 부합되는 시설로 사회적 농장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없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누구나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시설을 구비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농장 인근에 장애인 단체나 그룹 홈이 있다면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이에 걸맞은 시설을 구비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농장을 조성하기 전에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공익법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과 사전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촌형 사회적 경제 유형,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 회사 등과 연계해서 사회적 치유농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인 오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상담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오서산 상담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의 20여 명의 분야들이 교대 근무하며 운영하는 먹새풀 식당은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두부, 들깨 칼국수 등 다양하고 건강한 계절 먹거리로 오서산을 찾는 평생객을 대상으로 미각을 자극하며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상표까지 등록된 오서산 먹새풀 된장은 옛날 방식으로 할머니들이 손수 담근 된장과 관장을 눈길이에 판매도 합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마을 주민에게 사회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케어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수산 상당마을 영동조합법인의 사례와 같이 농촌형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치유농장을 조성하면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인 여러 가지를 해소하는 등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농촌 소멸에 걱정 없는 지속가능 농업 농촌과 삶의 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장의 규모에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인증기준에서 요구되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이 농장주를 억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 또는 정원에 딸린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농장 규모가 클수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규모 이상의 농장 조성은 불필요한 시설 관리 비용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치 창출하는 산업입을 고려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비용 편입 분석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인증 기준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여 농장주의 재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치유농업 농장의 설계 사례에서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적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농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적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하네요. 사회적 혹은 농업의 인증제도 2024년 예정 이런 얘기도 써놓으셨는데 혹시 뭐 발제해 주셨었던 박영선 대표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뒤쪽에서 좀 궁금한 건 좀 들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를 일단 쭉 한번 하고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으세요? 인증제도.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뒤에 묶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홍성군의 이야기 두 번째 행복농장 이야기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농장 최정선입니다. 네, 발표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회적 농장 디자인, 설계 이런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사회적 농업하고 이제 치유농업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결이 좀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혜린 선생님이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회적 농장은 이제 사회적 지역사회 안에서 배제되거나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농업활동을 통해서 돌봄, 교육, 치유, 힐링, 고용 그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 영역 안에서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농장이 사회적 농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적 농장에 같이 함께하는 이웃들, 참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아까 청년도 이제 포함되고 재소자, 노숙인, 이제 장애인, 노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이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장 입장으로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사회적 농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농장 디자인이나 이런 설계를 하지를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생산 기반에 있는 농장들과 똑같은 시설에서 시작을 하게 된 농장이죠. 전국의 대부분 농장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저희 행복농장은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처음부터 세팅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농장이 갖추어야 되는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경관성이라든지 청결 이제 그런 거를 좀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아까 김동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시설 투자라든지 뭔가 경관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보조 사업 가지고 조금 투자도 하지만 그게 다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안전성이나 편리성, 심리성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농업하고 이제 사회적 치유농장 하는 농장들은 체험농장이나 일반 1차 생산에서 수익을 올리는 그 목적만 가지고 있는 농장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소들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농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참여자들의 특성을 맞는 그런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농장 디자인에 들어가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 앞에서도 이제 발제해 주셨듯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안전바라든지 이렇게 이제 단차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걸림돌이나 이런 게 없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좀 농장 전체를 그렇게 디자인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휠체어를 탄 이용자가 있는 농장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 환자이거나 할 경우에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혼자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조용하고 좀 쾌적하고 그런 공간이 또 농장 안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만들면 좋겠죠. 지금 사회적 농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 농업 활동이나 힐링 산책, 요리 활동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고려한 농장 디자인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농장은 지금 현재 1차 생산 기반으로 갖고 있는 이제 농장이 있으면서 저도 이제 유럽 견학을 갔다 오긴 했는데 유럽처럼 정말 아까 사진들처럼 굉장히 비슷하면서 굉장히 멋있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제 농장 안에 식당과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설들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맞는 그런 치유농업 사회적 농장은 지역사회 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식당을 사회적 농장의 참여자들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 그 식당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도 그 사회적 농업하고 있는 그 농장만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농사짓고 있는 그런 가공품이라든지 펜시라든지 1차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사회적 농장하는 농장들이 좀 주목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관적인 면에서도 행복농장이 아까 이혜림 선생님이 발표했듯이 그 저희 행복농장 주변 마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곳곳에 있는 정원들이 행복농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직접 행복농장에 관여해서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정도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거고, 마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가꾸는 일들이 그게 이제 사회적 농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을이 아름답고 그 농장이 그 마을 아름다운 농장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목적이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농장이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만들고 싶은데 부지는 저희 이사장님이 마련해서 갖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정말 맞춤인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소규모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의 편리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행복농장이. 그리고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 안에 사회적 농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제가 이제 사회적 농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농장 안에 그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리고 공동생활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저는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게 되는 그 공간에 정말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공간 그리고 이제 편리성이나 뭐 안전성, 뭐 심리성 이런 걸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다는 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농장들이 이제 저희 행복농장이 이제 거점농장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공동학습 때도 이제 예린 쌤이랑 같이 같은 주제로 하긴 했지만 그 중요하다는 걸 되게 깨닫고 이제 계속 좀 교육하고 좀 그런 일들을 도모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행복농장 사례를 이렇게 아까 들을 때 저도 좀 궁금했었던 게 이게 사실 농장, 딱 사회적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조성된 농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하는 정말 꽃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을 하는 농장인데 이제 또 그 농장이 만들어질 때 물론 사회적 농장의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감안하면서 이제 농장이 이제 하우스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계속 시간을 거듭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좀 붙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중요성하고 또 덧붙여서 마을과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그 홍성 두 개를 이어서 논산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면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땡큐베리팜의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논산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고 이 말은 뭘까요? 귀농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12,000평의 농장은 저희 소유가 아니라 임대 농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농업 대상자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농장의 디자인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회적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팍 터지면서 약간 봉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시내에 나가서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사는 것도 되게 힘들어할 때 저희 농장은 마을에서 한 1km, 1.5km가 떨어져 있는 농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저희 농장까지 이제 올라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할 때 살짝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농장까지 오셨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마을 주민이고 답답해서 산책하러 왔는데 꽃이 너무 많아서 진입로에 꽃이 많아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농장이니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아까 앞서서 건축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 부분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나 꽃을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개방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농장이 저도 몰랐지만 저희 농장이 갖는 이런 이렇게 봉쇄 시기에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니까 또 기뻐가지고 또 꽃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꽃을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회적 농장이 됐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장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한테 가드닝 클래스를 열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존에 우리 농장이 임대 농장이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막막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과 함께 농장을 디자인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작년 봄에 새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부지로 이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이든 치유 농장이든 농장을 디자인할 때는 적어도 2년 이상 자기 농장을 조금 깊이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농장에 가서 탐방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면 엄청 다 잘 된 사례들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온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농장에 온실을 안 치고 싶고 또 저쪽에 있는 나무 막 요즘 유행하는 나무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나무들 큰 나무들 20-30만 원짜리를 사다가 우리 농장에 또 심고 싶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조금 더 우리 농장의 토질과 바람의 방향 그다음에 농장 위치들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옆에서 최정선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행복농장도 그런 시설들이 한 번에 다 하루아침에 다 갖춰진 게 아니거든요. 대상자들하고 맞춰서 이번에 테이블을 하나를 놔야지 하고 놨지만 그게 어딘가가 또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예쁘게 간판을 만들어놨는데 비바람에 간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오류들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 없는 임대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농장에는 없고 다른 농장에 있는 것들을 약간 곁눈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 바로 옆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배 농장이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조금 최신식 배 농장이 아니라 아주 옛날 그 수영을 갖춘 배 농장이라 4월이 되면 꽃이 제일 먼저 피고 백꽃이 먼저 제일 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좀 치고 장애인들이 왔을 때 쉼을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 농장을 저희가 잘 쓰고 있어요. 사장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장님한테는 우리 전정의 지하수를 같이 쓰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농장이다 보니까 여름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가을이 되면 배를 같이 수확하는 체험을 같이 가질 수 있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피크닉 공간이 되고 카렌시아가 되고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이제 다른 마을이긴 한데 5,000평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젊은 대표님이 있어요. 영국에서 가든 디자인을 전공해서 실제로 농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그 대표님의 농장을 마치 제 농장인 것 마냥 쓰고 있어요. 서로 협의가 되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같이 쓰는 거는 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좋은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같이 쓰기 전에는 그 대표님 프로그램 10개, 내 프로그램 10개, 각각의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시설을 같이 쓰니까 프로그램 20개, 30개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되게 중요하지만 저도 힐링이 필요하고 저도 치유가 필요할 때 이 정원에 가서 이 5,000평을 마치 내 정원인 양 만끽하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식물을 식재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식물 관련 콘텐츠들을 같이 서로 배우고 씨앗도 나눠 갖고 식재법도 배우고 하는 용도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들한테 뭘 줄까요? 입만 살아서 입으로 다 해결을 하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공유하거나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서 또 공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기도 하는 것. 디자인의 중요 요소들을 일깨우기보다 이런 관계 안에서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기 최영선 이사님이랑 같이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그들의 농장과 우리들의 농장이 다른 게 뭘까?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외국의 농장들은 그렇게 넓지만 멀칭을 안 하더라고요. 비닐 멀칭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농장이고 이럴 때 농장을 설계할 때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좀 도입해서 농장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빗물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미세기후가 일어나는 형태의 이제 지형을 좀 더 활용하거나, 대부분 다 유럽의 농장들은 동물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거나 치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박영선 대표님의 전체적인 디자인 안에 그런 요소들을 잘 집어넣는다면 아무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칭보다는 크로버나 헤어리치 같은 녹비작물, 호밀 같은 걸 좀 더 심고, 사실은 이게 사회적 농장주들이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렇게 대표들이 농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간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제 글은 결론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 또 아직 저희 농장이 우리 농장 멋져요라고 이렇게 사회적 농장으로 최고예요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없지만, 사회적 농장이고 서비스를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장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전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험적인 요소를 없애고 이제 안전한 시설 환경이 되게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자기 농장에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게를 잘 생각하는 게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저희 이제 농장에서 장애인들이 도액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사실은 요즘은 쪼그려 앉거나 이런 이렇게 언덕을 오르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안 하더라고요. 복지관까지 다 차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약간의 언덕이 있거나,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을 조금 넓혀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보는 게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세밀하게 농장 디자인 안에 집어넣고 운영을 한다면 좋은 서비스 체계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황이 약간 다른 면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런 디자인과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 자기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이렇게 땅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계획 설계 이런 쪽을 공부했었는데 늘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사이트, 그 사이트를 스터디하는 거가 맨날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방에서 대표님 웃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는 우리 농장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거에서 어떻게 강조하셨던 안전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중요한 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그 영광군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혁범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드릴까요? 10분이죠? 네, 5분인데 5분인가요? 아, 네. 제가 10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데요. 사실 좀 공부하러 왔습니다. 사회적 농장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했는데 좀 연결된 지점이 있어서 그걸 좀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있는 글을 일부러 좀 발췌해서 급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좀 어색합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노인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새롭게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는데 기존의 공간을 협소하고 돌봄 공간으로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 공간을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 밖에 있는 외공간, 이제 농장이 되겠죠. 그 농장이 저희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노인복지센터에 맞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농장 디자인을 공부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외부 공간과 관련된 저희의 고민, 이거를 담아놓은 겁니다. 디자인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봄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건 뭐냐? 노인들의 자주성이나 공생성, 또는 주체성, 연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노인의 존엄을 보장한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죠. 네. 그때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노인 대상 돌봄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상실되고 아무래도 신체의 노출이나 또는 이제 배설과 같은 사생활 침해예요. 이 영역이 특히 이제 거동 불편한 몸이 안 좋은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 공간에서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느냐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에 대한 몇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존엄 보장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그래서 기존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센터가 보호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단순 보호가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을 존중하고 신체적 기능을 증명시키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복합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는 그렇게 이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노인복지센터 공간 구성의 한계입니다. 한계. 크게 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에요. 한계.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논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합작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 인식의 한계라는 건 뭐냐. 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돌아가실 구닥다리 노인, 시해받은 노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격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늙으셨으니까 필요를 덜 느끼거나 못 느끼는 무감각한 존재일 것이다. 왜 대답 잘 안 하시잖아요? 특히 치매 어르신 몸이 많이 아프시면 그런 거 반응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노인복지 시설들이 수용시설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어르신이 말씀하길
현득한 보호자, 죽을 때 되면 집어넣을 공간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자 중심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현재 노인 사회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의 주인들, 쉽게 말하면 그 센터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롭고 일방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해요. 손 많이 가는 거 안 하고 그냥 쉬운 거, 최대한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거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된 감시 공간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와서 다치면 안 되거든요. 왜? 특히 우리나라 보호자들은 이 우리가 위험할 권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상가 다치면 바로 법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사회복지나 요양보호사들이 여기는 감시하는 공간이라 딱 써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감시하는 공간이구나. 그게 수용자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거기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요양보호사라는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천편일률적인 공간 구성이나 또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공간이 부족해요.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간, 개적 공간.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놀이도 할 수 있고 가족은 가족과 상담도 가족과 뭐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공간들이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드는 비용 돈이 들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에서 만들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앞에 인식이 한계가 크겠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아. 어르신들 뭘 필요를 느끼겠어. 곧 돌아가신다고 하면 나 내일 모레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내일 모레 죽겠다고 하시는 분이 뭘 더 필요를 하겠냐. 이러한 일방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시장 논리의 결합인데 단위면 적당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공간 구성이나 디자인 반영은 비용이 증대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죠. 이제 이게 사회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료가 많지 않아서 재정력 고갈 문제 때문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수가를 낮게 책정해 놓습니다. 비용을 감소시켜서 하는 그런 사실 목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좁은 보장성이죠. 보장을 다 안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에 따른 건강성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적 농장까지 노인복지한테 만든다? 그럼 사회적 농장 1000평을 만들어내게 되면 평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면 국민 영원이잖아요. 그럼 사회적 농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건강성에 한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노인 주간보호센터 건강보호의 목표는 뭐냐라고 간단히 정리했는데 당연히 안전과 보호가 첫 번째고요. 그 외에 일상생활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능력을 유지시키는 거고 인지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자극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당연히 자율성을 보장해드리고 이용자의 질환과 능력에 따른 통합, 적절한 소규모 통합, 소규모 분리 그 다음 이전의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성의 유지,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이 노인 주간보호센터 공동 구성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영시켜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회적 농장 공간 조성의 필요성은 뭐냐? 돌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만 좀 따로 빼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지속적 연결을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한데 이거를 건물 안에만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바깥에서 다양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특히 또 농촌의 노인들은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고 자연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딱 갖춘 공간 안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그냥 폐쇄된 공간에서 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활동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밖에 나가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쾌적하고 신조 환경이 조성되면 사회적 농장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하나가 아까는 비수용 시설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물가물 건물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회적 농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5개 환경을 적극적으로 돌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폐쇄적 시설 환경 어쨌든 능동적인 도전 기회를 정리하면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율성 또는
본인의 자제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바깥에서 보장할 수 있고, 당연히 시설 외부 관계와 아까 지속된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족들, 지역사회, 이웃, 또는 자원봉사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이제 다양한 방문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문자들과 만나서 사회성을 그려주는 역할들이 이 사회적 농장에서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해서 정리하는 거, 돌봄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할을 정리해 본 거에서, 첫 번째는 활동적인 5개 공간. 다양하겠죠. 뭐 산책이나 보행 같은 가벼운 운동, 사교적인 활동이나 생일 파티, 뭐 원예 활동이나 뭐 가문가족위원회나 개인 활동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5개로 조망이죠, 조망. 당연히 건물보다는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있거나 바로 앞에 또 다른 그 벽이 막혀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방보수다 공간에 주 생활실의 바깥은 다 뭐냐? 바로 앞에 농장이 되는 거죠. 파티에 있고 앞에가 다양한 자연 환경이 놓여 있고, 예를 들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사람들도 거니고 있으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가장 큰, 저희 노인복센터의 가장 큰 평수 차지하는 게 생활실이에요.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그 생활실에서 절반이 농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유리로 하고 싶었으나, 전면을 들어가고 있으나,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두 번째, 냉난방 문제 때문에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이제 돈하고 직결되거든요. 제가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빚을 냈는데, 이거 갚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빚이라, 할 수 없이 창문 형태로 하되 최대한 많이 내는 거죠. 알고 있도록. 그래서 대신, 생활실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서, 그 바깥에 가보면 데크가 조성이 돼가지고, 데크 위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있잖아요. 차양 같은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안에서만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5개로의 조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감시였어요.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감시,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감시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가 되게 주방복센터가 안에 들어가면 요즘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라운지라고 하나요? 그럼 딱 뭐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딱 입고 딱 지키고 서 있죠. 어디를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아들이, 손자, 손녀가 같이 안에 생활하면서 똑같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사실 그이가 보이지 않는 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공간이 다 유리로 만들고 바로바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부 공간도 마찬가지로 잘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또 이런 거 생활 환경의 조성, 그 다음에 선택적 공간 사용과 다양성, 혼자만의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외부에 조성을 할 것이냐. 말은 그럴듯한데 이걸 디자인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색깔 어떻게 빌 것이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 때문에 이제 글을 정리하고 있어서 각종 논문과 자료를 정리해서 다 해서 실제로 출입문 들어갔을 때 안에 조도부터 시작해서 안에 색감, 의자 위치, 나무의 높이, 이런 걸 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제대로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많은 거 배워서 현장에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분이 돼버렸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농장을 고민할 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일부는 농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정말 어떤 돌봄이나 복지나 이 사회적 농장에서 기능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권익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노인복지센터를 정말 이제 현장에서 부딪혀서 큰 빚을 안고 실무 현장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제 고민거리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서 사실 이제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이 또 구체화되고 또 정말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거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영광군에 지금 진행되는 사례들을 계속 좀 관찰하면서 내용 공유하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다인 소장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렸고 처음에 원칙에 이제 요청드릴 때 한 페이지 토론문을 요청드렸는데 4페이지 꽉 채워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많이 정성을 들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겠죠. 그럼에도 10분 안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줄여야 될 것 같고 늦게 토론하면 좋은 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농장의 디자인 설계가 핵심 주제인데 디자인 설계를 평면 디자인, 건축 설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관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사회적 농업에서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 농장과 주변 지역사회 내지는 방문객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걸 어떻게 공간에 담아낼 거냐 이런 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마 이야기는 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를 농인복지 관점에서 권익국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실제 디자인 건축 설계를 하고 적용하고 건축물까지 만든 사례는 정말 못 찾겠다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은 그런 출발점을 보고 실제 사례를 우리가 디자인에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첫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을 이야기할 때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농가가 중심이 되는 농업 형태로는 굉장히 한계에 많이 부닥쳐 있고 규모가 있는 농장들은 아예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방식의 농업을 진출해버렸고 그게 진짜 농업이냐 공장 회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그런 비판을 했는데 또 한축에서는 또 농업의 농촌의 다원적 가치, 공익적 가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 활동을 자꾸 강조하면서 사회적 농업도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농장, 체험농장, 6차 산업 다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왜 이게 다 하나같이 문제냐. 사회적 농업도 그 틀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문제가 반복될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역사적인 누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모르고 개별 농가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자꾸 강요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 있잖아요.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자꾸 빼고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그런 강요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긍하면 안 되겠다. 적절하게 정황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사회적 농업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법률 제도로 다 규제가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다. 저항을 하자는 이야기로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농업도 하나의 농업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하나의 또 트렌드 비슷하게 정부 정책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꼬리표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개념 규정을 하고 거기 맞게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사회적 농업은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지역 농업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지역과 관계 맺는 있잖아요. 지역 농업이라는 오래된 논의가 또 있습니다. 농가 농업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농업의 전통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복지 운동이 있습니다. 복지 운동인데 복지도 시설 복지가 아니라 지역 복지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센터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개방되어 있는 복지로 가져가는 지역 복지 운동이 있거든요. 그하고도 맞물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 중심의 지역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직접 나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을 만들기 다르게 말하면 지역 개발 요가 맞물려 있는 영역에 저는 사회적 농업이 있다고 보고 그 가치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또 칸막이 안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정책의 흐름들도 이해하면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고 우리 지역 문제를 풀려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노후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도 해야 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서 자꾸 이야기 나왔던 적정 규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농장을 설계를 할 때 농장주가 가진 자본력, 또 지역사회 관계, 또 농업에 대한 기술력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담할 거냐? 농장주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공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고 농촌의 복지가 지금 심각하니 행정이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협력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농장주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걸 하려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농장주 스스로도 자기 농장 안에 모든 걸 다 채우려고 하는 무리한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농장이 섬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좁게 보면 면 단위의 또 지역사회 있는 기관단체하고 협력하면서 선으로 연결되는 그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면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지 개별 농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론 책임성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다 농장이 갖춰야 되겠지만 그걸 무리하게 자기 농장을 다 갖추려고 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조심하다는 말로 마무리 짓고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농촌 정책에서는 가장 큰 단위로 지금 되고 있는데 농촌 협약 안에서 내역 사업 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복지입니다. 복지인데 지금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지는 농식품부 정책 설계안에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그냥 사회 서비스를 면 소재지에서 주변 배우마을에 공급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농장이 면 소재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며 토론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사업안에 예산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잔뜩 들어있는 예산 40억, 60억, 160억 이렇게 예산들이 있지만 건물 하나 짓고 끝나는 그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 지역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흐름도 이해하고 그 속에 우리가 내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될 문제와 같이 풀어야 될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혁 박사님 그 토론문의 1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거가 딱 이제 다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사회는 지역사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농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를 지향하고 또 특별히 성공보다도 실패하지 않는 농업에 무게중심을 두자. 그래서 근본적인 반성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시 행사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 오늘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마지막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혹시 질문들을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궁금한 사항들 확인하고 마지막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좀 들어오신 분들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어도 혹시 소회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하죠. 청년들 시간이 왜 자꾸 이러는 저희가 또 오버하는 거는 많아도 또 일찍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하면 네. 행동농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요. 농촌 공간 연구 소원 협업하신 걸 보면 농촌 공간 연구 소는 홍성에만 있는 건가요?
네, 그 앞에 발제했던 오서 건축사 설계사 사무소 이혜린 소장님이 농촌공간연구소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농촌공간연구소는 홍성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농촌 지역에 공간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행복농장이 아까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사회적 농장, 특히 이제 행복농장에서는 전문가인 이제 농촌공간연구소와 함께 경관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 농장을 경험을 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뭔가 이제 제언을 같이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정말 그 아까 제가 토론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대상 그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들이. 그래서 각 농장마다 뭔가 환경이나 그 대상자도 다르고 여건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런 새로 이제 조성을 하거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들이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거를 컨설팅하거나 뭔가 이제 디자인하거나 설계하는 일들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도모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호서 건축 설계사 사무소하고 농촌공간 디자인 연구소하고 같이 함께 공부도 시작을 한 단계이고,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는 포인트는, 원하는 농장이 사회적 농장이 있다 하면 협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하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 토목 이거는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분야고, 이용할 때 정해진 페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접근을 하고 싶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동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농장에서는 사실 내년에 이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1,800만 원 계획서에 넣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에 컨설팅비가 들어가는 건지, 또한 2차 산업에서는 보니까 그 멘토로 동해 신청하면 멘토로 엮어줘서 그 농업인은 아주 소액만 내면 그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저희는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서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농장에서는 아주 조금 소액만 내면 엮어주는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같이 경험해 주실 수 없는지.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에 어떻게 도움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행복농장에만 국한된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따가 그러면은 그래서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실 때 발제자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몇 가지 더 묶어서 하고 전달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특별히 지금 말씀은 없으셔서 그 아까 맨 초반에 나왔었던 그 우리 사회적 농업 인증 뭐 관련된 것들을 혹시 뭐 포함해서 대표님 그 전에 인증에 대해서는 아주 대표님이 알고 계시면 인증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치유농업을 공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증은 농진청에 있는 그 산하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품질관리팀이 치유농업 확산팀에서 이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또 금년에 와서 물어보니까 2024년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요즘 와서는.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없어서 제가 아까도 토론 내용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인증 기준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시설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는 아직 인증 기준이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도 있나요? 해외? 네? 해외 인증 사례. 많죠. 이거 네. 저 토론자들이 훨씬 뛰어나요. 엄청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농장 디자인 설계 의뢰를 받아서 그쪽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이 사회적 농장이 도대체 농장 디자인이 어딜까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대부분들이 다 사회적 농장을 공동체, 지역, 관계, 복지 이제 농장에 해당되는 게 시설 규모, 소득 구조, 비용 편의, 법률 이런 것들 따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좀 자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모형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 코칭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회적 농장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그 인지혁명의 시대 때 원시인 때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회적 동물의 장점이 뭐냐면 왜 사회적 동물이 되냐면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키도 크고 뇌도 엄청 커요. 지능이 덜 있다는 생각은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네안데르탈인 맹수들하고 인간이 이겨내냐면 뭉쳐서 이겨냅니다. 뭉쳐서. 그게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로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은 절대 사회적 동물일 수만 없는 게 자기만의 그 공간, 아까 캐렌시아, 나의 프라이버시 공간,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회적 농업, 농장을 이야기할 때 계속 공동공간만 있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유발하라는 이야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유 경제라고 하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맞닥뜨린 건데 공유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니까 공동체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사회적 경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제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농장에서는 그걸 뭐를 기본으로 하냐면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농업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농장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이라고 했던 공동체, 지역, 관계, 복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경제 활동 있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뭔가 고용도 이루어지고 수익도 창출되고 하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 저한테 우리 구자인 박사님이 이 뒤에다가 진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왜 마을 디자인에 마을 만들기를 하다가 농장으로 갔냐? 제가 진짜 별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저 좌양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몰래 여쭤봤거든요. 제 그때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목사님은 동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을별로 이루어지니까 마을별로 이걸 균등 분할을 하자라고 하는 주의였고 저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점 공간이 하나 있고 마을은 마을대로 공간을 둬서 이성도시와 이론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은 마을과 공동체가 이런 게테스의 이 시빅 컴플렉스 이론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아무튼 이성도시 이론으로 이제 이걸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했던 것들, 어쨌든 것들, 아무튼 많은 일을 했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컨설턴트 한 조그만 회사 대표로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농장 단위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념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당장 우리 학생들이 20만 원짜리를 하는데 막 엄청난 디자인을 못 가르쳐요. 근데 교육하면서 했던 그 디자인대로 시공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공한다. 아까 박사님 이야기 맥락은 아니었는데 성공하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지 않을 게 뭘까? 그리고 이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막 여기 와가지고 듣는 거, 와 이거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 도서관 가면 머리 아프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코칭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 뭐를 하냐면 이것의 모형을 만드는데 이제 계속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핵심은 뭘까? 이거 핵심은 뭘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컨설팅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게 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요. 근데 개인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의 가치는 뭡니까? 미선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선의 가치가 너무나 커가지고 안 그러면 죽는 것보다 못하는데 그런다라고 그러면 하세요. 단 혼자는 안 되니까 지역과 협력하고 다른 농장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규모나 단위나 이런 것들이 행복농장 이런 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저도 사회적 농장 여기 이야기할 때 행복농장을 가장 소개를 많이 하지만 난 개인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랑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지금 부자인 박사님이 농업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 사실 불만도 많아가지고 제가 엄청 미움사고 그랬는데 저는 그 큰 틀을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혹하지 말고 지원금 저는 진짜 청년 창업농 이거 나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네,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진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밖에 나오면 다 하이에나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은 그래요. 오랫동안 저도 한 20년, 30년 우리 대학원 선배님, 후배님인데 제가 구자인 박사님 봐왔잖아요. 저분은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틀을 이해 못하겠으면 물어서라도 어디에 이거를 낄 것인가. 그리고 저한테 뭐 여쭤보면 저는 그래도 농장을 실패하지 않게는 할 수 있는데 성공시킬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인 박사님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사회적 농장의 농장에서 해왔던 이런 활동들을 많이 좀 배우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장 디자인 실제 사례들 들어보고 또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조언 같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구자인 박사님께서 제 발표에 질문 주신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적 농장이 제가 유럽 농장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유럽의 사회적 농장 사례와 한국의 사례가 그 경우가 굉장히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덜란드에서 보여준 사례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업처럼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커다란 부지에 사회적 농장이 갖출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갖추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표가 있지만 고용된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좀 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중소농들이 대부분인 한국 농촌에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한국의 농촌에 느낀 매력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여러 이제 농장들과 기관들, 시설들이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의 사회적 농장에서 갖추고 있는 한 군데에서 갖추고 있는 여러 그런 시설들과 역할들을 한국에서는 농촌의 그런 마을이나 아니면 마을을 넘어서 뭐 읍내나 아니면 멀리 도시에 있는 기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까지 그러니까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이제 행복농장이나 연인동락에서도 노인복지시설 같은 건축물을 짓고 또 그것과 사회적 농장을 같이 결합을 해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대한 건축이나 농장뿐만 아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길목, 뭐 출퇴근길, 뭐 마을 내에 있는 빈 터들 같은 곳에 뭐 꽃을 심는다든지 작은 어떤 휴식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지역과 관계도 맺고 또 마을 전체를 사회적 농장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농촌공간연구소에서 이제 그 사회적 농장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었나요? 주셨는데 사실 건축 설계나 건축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뭐 관련 법규가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사회적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제도나 사업 같은 게 생긴 역사도 깊지 않고 더군다나 사회적 농장 디자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제 논의가 되는 시점이어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가장 많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고 그 이제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집 설계를 해주듯이 사회적 농장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꾸미고 싶은 사회적 농장의 그 형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적합한 어떤 제도나 사회적 무슨 가이드라인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회적 농장을 갖추고 꾸미고 싶은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또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농장은 가까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희같이 개별적인 농장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뭐 한다든가 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곁들인 거는 사실은 비용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떤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그 건설 회사나 똑같은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자는 단계예요. 공간연구소하고 공부를 하자는 단계지 저희가 뭐 농장 디자인, 특히 사회적 농장 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다. 그래서 앞장서서 뭐 전국적으로 가면서 뭐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사회적 농장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서 하고 계신 대표님이거든요. 그래서 농장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뭐 저희 수준에서 뭐 이제 농촌 공간 디자인 연구소 수준에서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직접 가서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드리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지금 행복농장이랑 같이 할 때도 사실은 뭐 공간이나 어떤 시설을 구축하는 데 다른 게 없어요. 있어서는 제가 잘 알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회적 농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기서 얘기했던 취약계층에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시설의 치수라든지 시설의 구성 같은 거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건축 설계하듯이 이 공간은 이래야만 합니다라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회적 농장을 디자인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농장마다 다 다르니까 형태 같은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협업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사회적 농장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농촌에서 뭔가를 함에 있어서는 진짜 뭔가 늘 좀 부족함이 있고 궁금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 분야에서 계속 고민들이 있고 저희가 그런 뭐 큰 목적 중에 하나로 원래 세미나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계속 더 하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적 저희 마을 학회 일소공도에서 지금 일소공도 주관을 하고 있어서 또 다음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5차 원래 세미나 사회적 농장 설계 사례와 방법론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